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텍사스 대 시애틀. 나머지 경기는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가는데 이 게임은 아메리칸 리그 이제 또 서부지구 1, 2위 결정전이어가지고 4게임 시리즈로 열립니다. 오늘 로커랑 커비가 붙는데요. 제가 오늘 방제에 걸어놓은 저승사자가 출연을 했다. 여기 이제 커비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뭐 쿠마로커는 별로 그냥 뭐 짧게만 얘기할게요. 저번 경기 6이닝 동안 뭐 1피안타밖에 안 맞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전 시리즈에서는 이제 뭐 휴스턴이나 디트로이트한테 좀 얻어맞으면서 명확하게 막 폼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 시즌 그나마 1인분을 해주고 있는 시즌이긴 한데 이 친구 경기 때 뭐 승리가 많이 안 따라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글쎄 막 쿠마로커를 딱히 뭐 올려치고 싶은 생각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일단 커비는 요즘에 좀 그래도 회복을 했다.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연속 정도로 이렇게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커비는 그 텍사스 상대로 12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이닝도 6이닝가량 먹어줬었고요. 1.33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비는 특히 같은 지구의 휴스턴이나 시애틀 같은 지구 이제 라이벌들한테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텍사스전 9승 1패라고 나와있고 12경기 동안 1.33이다. 피홈런도 4개밖에 안 맞았고요. 매우 훌륭한 수치죠. 잠깐 휴스턴한테도 2.14로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 커비가 상당히 좋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홈이랑 원정이랑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홈에서는 8경기 동안 0.37로 1피홈런밖에 없는데 근데 원정은 3.16이기는 해요. 유일한 패배도 원정에서 이제 올 시즌 8이닝 3실점 했을 때 그때 당한 거긴 했어가지고 약간 원정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커비가 텍사스를 맞이를 했을 때 팀은 11승 1패였고 8번이나 마인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비가 일단 텍사스한테 상당히 강하다는 건데 요즘에 폼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올 시즌에는 뭐 땅볼 유도 비율도 좀 올랐고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약간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이닝 대비 피안타는 조금 있는 편이라 그런 건 아쉽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도 약간은 좀 감소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저승사자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요즘에 폼도 좋은 편이니 저는 일단 시애틀을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시리즈가 시애틀이 빠따가 조금 안 살다가 당장 어제 경기 때도 이제 칸존이랑 그 다음에 또 아로자레나 이런 애들이 백투백 홈런 쳐가지고 3대 1인가로 밀리던 경기에서 3런이랑 솔로홈런 나와서 마인까지 성공을 했었습니다. 뭐 시애틀이 어쨌든 시리즈 상으로도 분위기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뭐 시애틀을 좀 보고 싶네요. 일단 선발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엄밀히 말해서 조지 커비가 오늘 조건이 아주 뭐 아다리가 잘 맞는다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원정인지라서 그래도 기록이 굉장히 좋다는 거 한편으로는 이제 커비니까 그렇게나 기록이 좋았다면 언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텍사스랑 시애틀이 이 시리즈에 돌입하기 전까지 텍사스는 엄청 오바 팀이었고 시애틀은 언더 팀이었잖아요. 지금 시리즈가 전부 다 오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 오버는 함부로 뭐 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일단 뭐 시애틀 쪽으로 좋게 보기는 할게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자, 저는 몬테로를 두고 요즘에 디트로이트에서 꽤나 이제 미들맨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얘도 사실 풀시즌을 오롯이 막 선발로서만 치른 적은 많이는 없었는데요. 올 시즌에 벌써 이제 106이닝이나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정도 방어력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얘가 한창 잘하고 있었는데 막 7이닝 먹어주고 그러다가 몇 번 이제 불펜 알바를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괜찮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몬테로가 일단은 미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지난번 경기 컵스한테도 5.1이닝 2실점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꽤나 좋은 상태로 보여요. 피안타 같은 게 많지는 않더라. 그래서 일단 몬테로는 나올 때 조금 기분이 좋은 편인데 자 상대인 브래디시도 얼마 전에 이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얘도 이제 부상 복귀 시즌인데 좀 오락가락을 해요. 안 좋을 때는 뭐 재구 리스크가 있다든지 피홈런을 많이 맞는 날이 있다든지 그런 날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넓게 봤을 때 최근에 한 6경기 동안 이 중간에 한번 4이닝 4실점했던 워싱턴전이 있긴 해도 전반적으로는 괜찮거든요. 요즘에는 막 이닝도 잘 먹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닝 대비 피안타도 적게 맞는 편이에요. 올 시즌 113이닝 동안 피안타는 99개밖에 안 된다. 피홈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딱히 뭐 홈이나 원정 편차는 많이는 없고요. 저번에 또 보스턴의 연쇄 행진을 중단시켰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브래디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사실 뭐 팀적인 폼으로 생각을 하면은 볼티모어는 얘네들이 보스턴과의 시리즈 때 얘네들도 7연승으로 맞붙었거든요. 이후에 지금 보스턴이나 애틀랜타한테 전부 다 이제 좀 시리즈를 패배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제 경기도 사실 이제 좀 간당간당한 승부에서 이제 볼티가 지긴 했는데 애틀랜타한테 나름대로 잘 비볐거든요. 나는 일단은 언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둘 다 잘하긴 하는데
디트로이트도 빠따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게 정배를 받은 것부터가 약간은 아쉽다.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이 약간은 있기도 하고, 둘 다 뭐 승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디트로이트가 엄청 편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뭐 피타고리안 승률이나 이런 좀 운빨 식으로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팀이라서 저도 후반기에 좀 올라올 팀이라고 분류를 하지만은 볼티도 만만치는 않아요. 양팀 다 뭐 홈이나 원정 편차 이런 것들은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좋고 볼티는 원정이 아쉽다. 이런 것들도 겹치기는 하는데 그냥 디트로이트 배당이 약간 아쉽네요. 저는 언더라든지 그래도 뭐 디트를 보기는 보고 한 점 차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인데 뭐 이 경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켈러랑 켈리. 요즘에 켈러도 저번 경기 때 5이닝 무실점을 한번 했습니다. 원래 양키한테 약한 편이었는데 그런 구도에서 좀 좋은 면모를 보여줬었고요. 그전엔 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좀 아쉬운 시즌이라고 해야 된다. 여태까지 커리어상으로는 8월 달에 저조했다고 하는데 슬슬 이제 8월에 접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아쉬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태까지 4점대 초반 정도로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방어도 약간 엉망이기도 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 켈리도 지금 방어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88년생이니까 저는 에이징 커브가 올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시즌 초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회복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4월달에 되게 안 좋았고 5월달에 3.5로 약간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6월달에 또 6.68로 개쳐 맞았거든요. 그러더니 7월달에는 지금 4경기 동안 2.45다. 뭐 이니팅이나 이런 거는 살짝 줄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가지고 있는 뭐 체인지업 같은 것들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기는 하죠. 작년에 이런 게 안 풀려가지고 뭐 커터 같은 걸 좀 더 써본다든지 이런 시도도 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1인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가운데 애리조나도 승리를 많이 챙겨갔었고요. 좀 그리고 양 팀이 켈러는 일단 올 시즌 홈이 아쉽습니다. 원정이 3.99인데 반해 홈에서는 5.68이고 메리 켈리는 홈에서 6.33, 원정은 4.28로 그나마 원정이 좀 좋거든요. 이런 홈이나 원정 구도로는 선발상으로는 애리조나가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는 있겠다. 그래도 여지껏 선발로서는 켈리가 좀 더 우위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얘기할 만한데 피츠버그도 빠따가 조금 별로였다가 마지막 컵스전 잘 쳤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좀 추격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기는 이겼고 애리조나도 그동안 빠따가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갖고 막 다저스도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가 워싱턴한테는 뭐 루징을 당했죠. 사실 그래서 빠따세 같은 게 약간은 좀 아쉽긴 하다. 균일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시리즈처럼 보이고요. 솔직히 뭐 승패를 뭐든가 하든 간에 언더오버도 그렇고 맛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애리조나의 역배 살짝 담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하고 뭐 한 점 차 게임 둘 다 한 점 차 게임이 많은 편이에요. 애리조나가 특히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도 특히 이제 홈일 경우에 홈에서는 한 점 차가 17번 원정은 9번으로 한 점 차가 홈일 때 좀 더 두드러지는 편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냥 살짝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자, 마이애미는 어제 경기까지 또 이제 불펜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넉넉한 나름대로 초반에 점수 많이 내가지고 넉넉할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불펜이 역전을 당해버렸죠 베이커가. 그래갖고 이제 12연패까지 구단 최다 연패 기록을 달성해 버렸습니다. 프랜차이즈 34년 역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너무 안 좋은 구간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타일러 필립스인데 얘도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옮긴 선수라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때는 뭐 완봉승까지 한 적이 있다 이랬지만은 잠깐이었었고 올 시즌도 이제 그 불펜일 때 굉장히 좋다가 선발이 모자라니까 선발로 옮겼는데 그냥 아쉬운 면모가 많이 보이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1점대 초중반이었던 방울이 많이 올라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맛이 없어요. 일단 필립스 경기는 저는 좀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이고 이닝도 요즘 잘 못 먹죠. 근데 이 휠러가 너무 잘합니다. 올 시즌 스타트가 약간은 느렸지만은 그래도 10승 투수가 됐고 2.16이라는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휠러는 또 마이애미한테도 굉장히 강했다. 이게 사실 뭐 홈이나 원정을 조금 따져보면은 더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도 마이애미한테 특히 최근에 5경기가 정말 강했거든요. 6.2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올 시즌 2번 나와가지고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2번 다 삼진 8개, 9개씩 굉장히 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66타석으로 아주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은 피안타율이 164밖에 안 된다. 볼넷도 많이 안 좋고 장타율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런 것들까지 합쳐져갖고 2차 지표가 매우 좋게 찍히죠. 그러다 보니 그냥 휠러를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이애미 연패를 뭐 장줄 탄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12경기 연패하는 동안 마헨을 10번을 당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사실 마헨들 당할 패배가 아니고 끊을 만한 경기였는데 불펜에서 또 이제 사고가 나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별로 같아요. 필라델피아 빠따를 살짝 못 믿긴 한데 어제 뭐 양키를 때려 부순 것도 있었고 저는 방향 자체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도록 하고요. 뭐 7.5 기준에는 저는 휠러가 잘 막아줄 것 같아가지고 언더를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를 보는 게 편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 대 토론토 경기 앤드류 알바레즈랑 슈어저입니다.
일단 알바레즈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은 사실 얘도 이제 오프너를 좀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좌완이기는 한데 가지고 있는 공들이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고 커브나 커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앞에다가 오프너를 붙여주고 우완 오프너를 붙여준 다음에 알바레즈 쓰고 짧게나 막 리발타 같이 우완으로 구속이 빠른 이런 애들이랑 좌우 놀이를 조금 맞춰줬을 때 그때가 괜찮거든요. 얘를 생선발로 내면은 그렇게까지 막 좋지가 않은데 얼마 전에도 뭐 5.2이닝 5실점, 2이닝 3실점, 4.1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약간 별로입니다. 얘를 이제 롱맨으로 쓰는 경우가 꽤나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방어율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은 맛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오늘 상대가 슈어저다. 자, 올 시즌에 이제 3,500 삼진이라는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지만 아마 은퇴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방어율도 그렇고 그나마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5이닝 동안 삼진 7개 잡은 경기 깔끔한 경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올린 것 같기는 한데 아마 투구수라든지 상태가 그냥 별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너무 별로예요. 지금 올 시즌도 22이닝밖에 못 던졌고 아마 개막전에서 조금 좋았나?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 경기들은 짧게 못 갔습니다. 너무 많이 쳐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워싱턴의 빠따도 빠따인지라 얘네들이 뭐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약간은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워싱턴 빠따가 무서운 팀이죠. 단순하게 요즘 좀 잘 치고 있는 애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CJ 에이브람스 9경기 구간 동안 486에 홈런이라든지 타점이나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여기다가 제임스 우드는 지금 30홈런 고지를 밟았죠. 등등 해가지고 그냥 워싱턴이 확실히 빠따적으로 토론토보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뭐 토론토가 살짝이나마 이제 빠따가 반등세가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또 많이 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안타에 비해서는 점수를 이제 못 이어간다든지 워싱턴이 제가 얘네들이 홈에서 아쉬운 팀이란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애리조나한테는 위닝 시리즈를 했거든요. 여전히 리그에서 홈지표가 꼴찌긴 하지만은 토론토도 원정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배당 대비 상대가 쉬워져인 거 생각을 하면은 워싱턴이 배당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됐었고 알바레즈로 저는 생선발은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9.5 기준의 오바 같은 거 약간 높기는 해요. 그래도 뭐 슈어저니까 워싱턴도 지금 뭐 빠따가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워싱턴 쪽이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시내티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체이스 번제랑 세콘이고요. 자, 체이스 번제는 제가 매번 출전을 할 때마다 얘가 지금 12승 1패나 달리고 있기도 하고 이 친구 경기 때 팀이 많이 이긴다. 얘가 등판했을 때 15승 4패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조금 이제 아쉬운 거를 꼬집어 보자면은 요즘에 번즈 경기가 7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넓게 봤을 때 팀은 번즈가 출전했을 때 12경기 동안 11승 1패로 매우 좋기는 했습니다. 근데 체이스 번즈의 힘이 조금 떨어졌죠. 포심이나 슬라이더 두 가지 구종을 많이 던지는데 이게 시즌 초반에는 포심도 위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포심이 뭐 상대를 압살하는 거라든지 뭐 삼진이나 헛스윙 이런 유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슬라이더는 대단한데 포심이 힘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처맞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등판들을 보면은 원정일 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원정일 때는 보니까 10경기 동안 9승 1패다 이렇게 나오는데 홈에서는 6승 3패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번즈가 뭐 퀄리티도 나름대로 좋고 연장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기는 한데 엄밀히 말했을 때 승리는 잘 배달을 해주지만은 내용은 사실 좀 아쉬운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슬레이드 세콘이 긴 기간 동안 한 10경기가나 잘해주는 구간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 시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구간입니다. 한 3-4경기가량 슬슬 이제 단물이 쭉 빠지는 게 많이 보인다. 저번 경기 때도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 2방이나 맞으면서 하드히트 11개를 허용을 하면서 이러면서 또 7실점이나 주기도 했거든요. 중간에 뭐 수비가 아쉽다거나 이런 거 있었지만은 어쨌든 세코니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얘가 그나마 조금 괜찮을 때는 약간 역배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점처럼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신시내티가 지금 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도 꼴찌고 여러 가지로 이제 포스트시즌도 어렵고 이런 팀이긴 하지만은 얘네가 요상하게 인터리그를 조금 잘하더라고요. 클리블랜드가 인터리그가 아쉬운 편은 아니긴 한데 신시내티는 인터리그에서 22승 14패 리그에서 4번째로 좋았다고도 합니다. 그냥 이런 거 등등해서 뭐 신시내티 사실 저는 정배가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이스 번즈도 이렇게 좌타자 우타자 홈이나 원정 낮이나 밤 경기 이런 거 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좌타자를 클리블랜드가 도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상으로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방향 자체는 8.5 기준의 오바를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뭐 별로 맛은 없고 그냥 신시내티의 정배가 이거보다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못해가지고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인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기록발은 뭐 신시내티가 많이 받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매치 대 애틀랜타고요. 오늘 이제 잭 손튼이랑 페레즈입니다. 자, 잭 손튼 이상하게 얘가 마이너리그 성적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가 콜업을 할 때마다 6이닝 실점. 그러고 나서 마이너리그 잠깐 내렸는데 마이너리그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이러고 나서 2경기 올라와서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상대들이 연승 달리고 있던 보스턴. 또 이제 미러키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한 거니까 야, 얘가 나올 때는 요상하게 잘한다.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요상하게 잘해.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을 때 매치가 좀 의외성을 볼 필요가 있다. 뭐 역배 같은 거를 좀 계산해볼만 하거든요. 상대공을 또 이제 페레즈입니다. 마틴 페레즈 시즌 초반에 막 2점대 찍고 이러다가도 요즘에는 약간 좀 맛이 떨어졌어요. 저번 경기 때는 뭐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았지만은 볼넷을 4개나 준다든지 요즘 이닝 소화랑 등등 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나는 페레즈보다는 지금 손튼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 모두 다 뭐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원적일 때 이런 경우에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 매치나 애틀랜타나 둘 다 점수를 많이 못 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승리도 많이 못했어요. 애틀랜타는 지금 5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이거는 결국 뭐 페레즈의 활약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손튼 경기는 어쨌든 간에 매치의 역배를 한번 볼만은 하다. 생각보다 뭐 배당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매치가 소토가 없을 때 기록이 안 좋다고 했는데 어제 어쨌든 간에 다저스를 잡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은 피했고 저는 이게 매치가 뭐 배당은 조금 아쉽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배 쪽으로 바라보고 싶었고요. 이건 전부 다 손튼의 의외성을 바탕에 둔 겁니다. 8.5 기준의 언더 역시 가볼만은 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한 점 차도 뭐 못 볼 건 없고. 자,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양키스입니다. 오늘 노아 슐츠랑 프리드가 붙는데, 뭐, 노아 슐츠는 제가 뭐 이제 랜디 존슨의 사이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기록은 좀 따라오지가 못합니다. 3진하는 인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구 리스크가 너무 심하죠? 56이닝 동안 볼넷을 29개나 저질렀다. 이번에 콜업되고 나서는 볼넷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없기는 하는데, 저번에 텍사스한테 3.2이닝 만에 11피안타 쳐맞는다든지, 안 좋은 면모가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은 거 대비, 사실 5실점이면 그나마 적게 맞은 거긴 했는데, 어쨌든 안 좋은 모습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양키 빠따가 엄청 뭐 날카롭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오늘 분명 만만한 투수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 프리드도 저번 경기가 복귀전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2달 넘어서 만에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5이닝 동안 37개를 잡았어요. 사실 이제 구속 같은 거 막 자랑할 만한 투수는 아니지만은 저번 경기 때 1.5마일이나 더 나왔다. 물론 이거는 5이닝을 던지면서 57구밖에 안 뿌렸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볼넷 하나에다가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는 아주 훌륭한 경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프리드를 좋게 볼 만한 근거라고 할 수는 있겠죠. 원래부터 퀄리티가 대단한 투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엄청 좋은 기록을 또 전반기에 남기기도 했었고 올 시즌 전반기에는 약간 아쉽다거나 뭐 그랬었는데 그래도 오래 쉬고 왔고 2.97이라는 괜찮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프리드의 이름값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프리드가 저번 경기도 짧게 던졌고 오늘도 아마 좀 7, 89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양키가 아주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화싹도 빠따 폼이 막 대단하지는 않아서 그동안 안 좋다가 어제 경기 때 좀 이제 확실하게 많이 치긴 했는데 글쎄요. 그냥 뭐 믿음이 많지는 않네. 루네 블랑코보다는 프리드가 저는 좀 더 믿을만한 것 같고 둘 다 그리고 화싹도 홈에서 잘하고 양키도 원정을 잘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오히려 양키가 좀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화싹은 원래 막 전체 홈 승률이 아마 템파베이랑 비등비등한 정도였다가 조금 떨어지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뭐 양키가 뭐 배당 같은 게 나쁘진 않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네요. 이거는 그냥 화싹이 아무리 우습다고 합니다만은 선발 차이가 조금 있는 그런 경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드가 짧게 간다면 이후에 요즘에 상당히 좋았던 블랙본 같은 애들이 조금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 라이벌 시리즈입니다. 얘네들은 엄청 뭐 전통적인 라이벌인데 리버라토리랑 피터슨 일단은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선발이 아직까지 미정이거든요. 시카고 컵스는 이번 시리즈에 누가 나올지 다 발표가 됐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리버라토리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만만할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저저번 경기가 한번 6이닝 정도로 잘 버틴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발 차이는 크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뭐 피터슨도 안 좋으니까 근데 얘도 컵스 와서는 아마 3경기인가 뛰어가지고 한 경기 못하고 2경기는 잘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못한 한 경기가 저번에 홈에서 세인트루이스를 만났던 그때 개 터진 바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뭐 라이벌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예측 불가고 그냥 피터슨이 저는 컵스 와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보면 WHRP가 둘 다 뭐 아쉬운 애들인지라 좀 기회도 많이 줄 수 있고 뭐 그럴 것도 같은데 그냥 저는 지금은 컵스의 폼이 좀 더 나아 보이는
PC가 지금 워낙에 잘하고 있기도 하고 팀적인 폼이 컵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이제 못 치는 기간이고요. 여기 있는 거로는 뭐 좌한 상대로 홈일 때 뭐 두드러지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홈에서는 점수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컵스는 뭐 좌한일 때도 강한 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6월달 이후 OPS 차이도 상당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번 시리즈는 저번에 컵스가 홈에서 약간 아쉬웠는데 원정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근거는 많이는 없어요. 그나마 뭐 시카고 컵스가 배당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피터슨이 1인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인저스 대 휴스턴입니다. 우레냐랑 이마이인데, 자, 일단 여기도 시리즈 상으로 한번 볼 게 있는데요. 거의 한 11시즌 동안,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천사 기준이거든요. 천사가 많이 좀 패배했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11시리즈 동안 2024년 단축 시즌이죠. 이때 한번 말고는 휴스턴이 좀 많이 이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또 천사 원정 갔을 때거든요, 휴스턴이. 이 경우에도 딱 이제 천사가 한 번 잘했던 이때 말고는 대부분의 시즌을 이제 휴스턴이 많이 천사 원정도 잘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물론 구도 자체는 우레냐 대 이마이면은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우레냐가 훨씬 더 많죠. 이마이 타치아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좋은 날이 조금 있어요. 저번 경기도 삼진 8개에다가 6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하는 가지고 있는 공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평균적인 활약은 우레냐가 괜찮습니다. 얘도 그 이제 4.1이닝 7실점 했던 그날도 이제 볼넷은 조금 이제 없는 편이었는데 늘 이제 제구 리스크가 따른다거나 한 번씩 이렇게 밥입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 땅볼 투수다 보니까 밥입 타구가 많아지는 경우 그런 애들이 있긴 한데 저번 경기 때는 구속이 101마일씩 나왔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2마일가량 잘 나왔어요. 원래도 이제 싱커 구속이 잘 나오는데 여기다 구속발까지 합치니까 6이닝을 아주 잘 막아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폼은 우레냐가 좋아요. 근데 이마이 타치아는 기복이 심하지만은 또 잘할 때는 잘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리즈빨로 나는 휴스턴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천사도 막 못 치진 않습니다. 아델이 어제도 홈런을 쳤다든지 뭐 네토 같은 애들도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트라웃도 뭐 4안타 경기를 한다든지 천사가 지금 빠다가 전체적인 이런 생산력은 떨어지지만은 선수 개개인의 폼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점수를 못 내서 문제고 휴스턴은 폼이 조금 돌아오나 싶더니만은 조금 약간 가라앉은 부분이라든지 당장 어제 경기 때도 홈런은 조금 쳤습니다만은 화싹바다를 못 막아낸 경우가 있었고요. 오늘도 선발 투수가 약간 애매하다는 거. 하지만 휴스턴에 좋은 애들이 훨씬 더 많죠. 일단 요르단 알바레즈. 자, 여기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 트리플 크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956년에 미키 멘틀 이후로 타율, 홈런, 타점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는 미키 멘틀의 이름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도 하고 요즘에 제레이 페냐도 상당히 잘 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경기 연속으로 안타 치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 경기 때는 리드오프 홈런을 날렸었고 타율이 536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페냐도 좋은 구간이다. 뭐 이외에 다른 애들이 약간은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빠따 폼 자체는 휴스턴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기는 하죠. 뭐 그냥 그런 것들 살려서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이 경기는 그냥 선발 차이가 조금은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언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약간은 막아줄만 하다. 휴스턴한테도 괜찮았다. 이런 건 있긴 한데 저는 결국에 승리하는 쪽은 휴스턴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천사가 뭐 불펜이 약간 아쉽다거나 그런 것과 함께 언더라든지 휴스턴의 승리 뭐 한 점 차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슬렉스 대 보스턴 경기 포킨스랑 톨리인데요. 자, 저는 매번 포킨스가 나올 때는 그냥 아쉽다는 얘기만 많이 해요. 근데 뭐 그냥 저번 경기도 5이닝 동안 30점이면 1인분 해준 셈입니다. 종종 이런 날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방어도 그렇고 얘도 옛날에 선발 한번 써보려다가 안 통해가지고 막 불펜으로 가곤 했는데 마무리에서 되게 불안했다든지 그냥 멀티이닝 불펜으로 종종 나오다가 안 좋았고 이제는 선발로 쓰고 있는데 오락가락합니다. 개 터진 경기는 많이 없지만은 그냥 실점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페이튼 톨리 사실 보스턴에서 여러 이런 어린 좌완 선발들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코널리 얼리나 베네트한테 약간 내준 바가 있었는데 얘는 9위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맞아요. 당장 지난번 경기도 5.2이닝 4실점이었다. 그전 경기 때는 3.2이닝 만에 내려갔다. 이거는 뭐 배율을 써보기 위한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긴 하지만은 그냥 좀 애매하네요. 막 3이닝 6실점 하는 날도 있었고 실점이 조금 있어서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날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그리 좋은 시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내일은 이제 어스레스가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이게 6월달 이후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시리즈 같은 게 많이 껴있어가지고 그때 특히나 또 좌한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뻥튀기가 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기록발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 이 경우에 5-6-7이라고 하더라고요. 리그에서 이때 가장 조건이 좋지가 못하다. 근데 지금 보스턴이 원정이 9연승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도 점수를 심심치 않게 뽑았습니다. 4승 1패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기록과는 달리 이게 옛날이 조금 안 좋았던 거지 지금은 좀 좋은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뭐 보스턴이 연승도 끝났고 약간은 좀 흔들리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슬레티스보다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배당 자체가 너무 맛이 없고 어슬레티스도 지금 빠따가 조금 살아난 편입니다. 또 이제 홈으로 돌아오니까 얘네들이 원정이랑 홈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톨리가 불안하다면은 뭐 오바 같은 거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방향은 보스턴 쪽으로 보지만은 배당도 영 맛은 없고요. 일단 저는 뭐 오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게임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 말리랑 스프롯인데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스프롯을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밋밋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닝도 많이 못 먹기도 하고 그나마 좋은 경기 때 6이닝 동안 아주 뭐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고 삼진을 10개 잡았던 경기도 있지만은 그냥 그런 경기 가끔 나오는 거 말고는 대부분 좋지가 못합니다. 이닝도 많이는 못 먹고요. 그래서 스프롯은 그냥 밋밋하다는 생각인데 타일러 말리는 요즘에 은근히 또 1인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홈이랑 원점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얘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타일러 말리는 이제 커리어 내내 실제 홈런이랑 그리고 기대 홈런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선수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뭐 한 20개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기대 홈런이라는 거는 여기 뭐 특정 구장에서나 뭐 이런 것들 상으로 여기는 안 넘어갈 건데 넘어갔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차이가 거의 뭐 20개나 났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홈구장이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죠. 되게 오랫동안 홈런 파크 팩터가 매우 좋은 구장. 이러다 보니까 이 구장에서는 덜 맞는 구도가 올 수는 약간은 보입니다. 지금 나는 얘가 또 홈에서 3.00, 원정선 8.0으로 차이가 있는 게 물론 뭐 경기를 많이 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리가 저는 홈에서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인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물론 경기 자체는 샌프보다는 미러키가 훨씬 더 잘하죠. 얘네들도 넓게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전체 27등, 뒤에서 4등째고 미러키는 전체 2등 승률 팀입니다. 원정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미러키가 그냥 무난하게 가져갈 만한 시리즈이기는 한데 오늘은 선발 투수의 조건상으로는 샌프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괜찮을 수가 있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글쎄 뭐 미러키가 이거를 홈에서 콜로라도를 그래도 좀 두들겨 패가지고 빠따폼이 나쁘진 않은 편이기는 하고 뭐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약간 밋밋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매하기는 해도 배당이 맛이 없어도 미러키를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오늘은 말리가 좀 저력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저는 뭐 8.5 기준의 언더라든지 미러키 쪽을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확 와닿지는 않네요. 그냥 미러키가 이거보다 조건이 좋을 때 그때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